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미 취득했지만 막상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이력서를 넣어봐도 계속 연락이 없고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따서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취업까지 이어지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 3가지와 지금이라도 어떤 걸 준비해야 달라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는데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같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여러 기관에 그대로 넣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회복지기관은 종류만 다를 뿐 하는 일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곳저곳 그대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복지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는 각각 맡는 업무도 다르고 대상자의 특징, 환경도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기관마다 요구하는 역할이 다른데 동일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면 서류에서 탈락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실제로 보면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분들보다 지원 방식 자체가 잘못돼서 면접 기회를 날려버리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 나에게 맞는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사회복지기관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이렇게 대상과 분야에 따라서 업무 강도나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운 좋게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금방 버티지 못하고 3개월 이내에 퇴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곳을 무작정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대상과 일하는 게 가장 재미있고 편한지, 출퇴근 거리나 근무 조건이 나하고는 맞는지 이 정도는 최소한 고민해보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에 맞는 기관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 번째 공통점은 실무에 대한 이해 없이 취업을 준비한다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는 사명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실제 현장을 겪어보면 이 말이 안 나옵니다. 문서 작성과 행정 처리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커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는 케어포라는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복지관에서는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업무 자체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채 취업을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팀원들도 힘들고 기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4050 중장년층 분들의 경우 한글이나 엑셀을 완벽하게 잘 다루지는 못해도 케어포라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익힌 상태로 지원을 한다면 기관장 입장에서는 매우 큰 차별점으로 느껴질 거예요. 이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어떤 걸 준비해야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지원하려는 기관에 맞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모든 기관에 완벽한 서류를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나는 이 기관에 관심이 있다 라는 느낌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둘째, 나에게 맞는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단지 취업만 하면 끝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나 대상, 근무 조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소 내가 어떤 대상과 함께 일하고 싶은지는 정해주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할 수 있게 최소한의 실무를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100%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은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만 줘도 합격률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될 거예요. 특히 중장년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케어포라는 전산 프로그램을 익혀두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지자체나 일부 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 실무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항상 열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과정을 알아보시는데요.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익힐 수 있다는 점이죠. 다만 여기서 교육의 커리큘럼이 이론 위주의 강의인지 아니면 실제 실무와 연결되는 내용인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사회복지 실무와 취업을 함께 다루는 온라인 교육 과정은 나랑에듀 사회복지 실무 강의가 유일한데요. 나랑에듀 사회복지 실무 강의는 취업 정보, 실무 교육, 그리고 현직 실무자 1:1 멘토링까지 사회복지 취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 과정 안에 압축시킨 온라인 실무 교육입니다. 특히 이 강의에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님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식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강의만 듣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현장 경험이 있는 실무자와 1대1 멘토링을 진행하는데요. 이 멘토링을 통해 이력서 방향이나 취업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막하게 지원을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취업 방향을 점검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과정의 큰 장점인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회복지사 취업은 자격증만이 아니라 준비 방향의 문제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분들은 한 번쯤 내가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무 온라인 강의 나랑에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 보시고 나랑에듀에서 수강을 결정하시는 분들 중 댓글에 아이디 남겨주신 선착순 5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복지탐구생활 이창쌤이었습니다. 안녕.